2021년 5월 19일 수요일 제226화 위주한인 우리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태바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집안에 혹시 벌레 때문에 심장 멎을 뻔한 일 있으신가요? 김 사장님? 저는 몇 주 전에 이웃에 녹음을 할 때 이 천정을 보니까 저 천정 바로 밑에 벽에 어떤 네. 까만 실오라기가 하나 있어요. 한 3, 4cm가.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 막 하다가 또 한번 봤는데 조금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어머, 나 저게 뭔데 저게 좀 움직이지? 그리고 어, 얘기 또 한마디 하고 또 보고. 근데 정말 진짜로 움직였어. 나 지금 한 서너 번 후에 보니까. 야, 이거 살아있는 무언가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 아주 가늘어요. 정말 실오라기 같은데 까맣고. 근데 진짜 보니까 이거 벌레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벌레라고 생각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냥 아우 저게 뭐야 했는데 머릿속에 뱀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아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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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매우 작은 새끼뱀. 정말 작은 새끼뱀이 어, 아닌가. 눈은 이제 미우새 녹음하느라고 그 주제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신경은 어, 거기에 다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아유, 아유, 무서워. 뭐 방송에 제가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녹음 마치자마자 일어나 가지고 네. 치우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냥 빗자루하고 쓰레바지 가져와 가지고 치워서 막 밖에다가 확 갖다 버렸는데 정말 머리가 쭈삣쭈삣 쓰더라고요. 뭐 별일 거 없지. 바로 지금 이 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몇 주 전에. 저는 최근 초파리와의 전쟁을 한바탕 치렀어요. 초파리는 보통 달콤한 과일이나 오래된 음식을 좋아하고 더운 여름에 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초파리가 유해균을 옮기기 때문에 꼭 퇴치해야 돼요. 음. 근데 이 초파리가 왜 생겼나 봤더니 제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부엌 홀더에다가 이렇게 항상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따먹었는데 이 아리조나가 본격적으로 더워지기 시작한 3월 중순쯤이었어요. 초파리가 하나 둘씩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근데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 제가 아침에 이렇게 부엌을 딱 나왔는데 막 비명을 질렀어요. 너무 많아져가지고. 어. 와, 그렇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좋다는 방법은 아주 다 찾아서 해봤어요. 그 알을 없앤다고 그 싱크대에 뜨거운 물도 부어보고 알코올이랑 치약 섞은 물을 분무기로 이렇게 뿌려가지고 또 쫓으려고 해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는데 다 좀 변변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아주 간단한 방법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부엌에 있는 바나나를 치우고 수시로 물기나 음식물이 묻어있지 않게 깨끗하게 닦고요. 또 건조한 상태로 유지했어요. 그랬더니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초파리가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음. 보통 집안에 특히 부엌에 생기는 벌레들 있잖아요. 그거는 청결하고 물기가 없이 건조한 상태만 유지해도 물리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바퀴벌레나 개미 같은 경우는 그 시중에 파는 트랩 있죠. 그걸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집을 갉아먹는 흰개미, 그 터마이트 있죠? 네. 이런 경우는 이렇게 심각한 벌레는 전문 업체에다가 맡기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예. 도전하고 실패하고 성공하라. 이분은 세계적인 산악인이며 탐험가이신데요. 전 세계 최초로 지금까지 유일하게 지구상의 5극지 탐험에 성공하신 분입니다. 참고로 극지란 인간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곳을 말하는데 지구상에 북극점, 남극점, 에베레스트산 정상 이렇게 3극점이 있고요. 두 개의 극지는 식물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한 곳인데 바로 그린란드와 베링해협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탐험가이시기도 하고요. 이분의 등정, 등반, 탐험이 너무 많아 대표적인 내용만 알려드리자면 1994년 남극점 도달 성공, 1995년 에베레스트 등정, 2005년 북극점 도달 성공, 2011년 그린란드 종단, 2012년엔 베링 해협 종단을 하셨고요. 현재 로체남벽 원정 대장으로서 3,300m의 수직벽인 로체남벽 등반을 통한 로체 등정에 도전하고 계십니다. 바로 홍성택 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홍 대장님 다녀오신 많은 곳들이 주로 극지라 다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중 가장 힘들었던 곳의 경험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여러 극지 중에서 가장 좀 가혹하고 힘들었던 곳은 단연 북극입니다. 북극 좀 탐험인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캐나다에서 출발해서 워던터라는 곳에 출발해서 북극지까지 걸어서 썰매를 끌고서 가는 건데, 이제 온전하게 걸어서 탐험을 하는 건데, 탐험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개썰매로 탐험을 한다든지 뭐 그 패러를 이용해서 간다든지 하는데, 저희는 오리지널 탐험을 추구해서 걸어서 이제 스키도 가끔 타고 해서 가는데, 그때 저희가 걸었던 거리가 부산에서 출발해서 러시아 바이칼 호수까지 걸었던 거리입니다. 그 북극적 탐험할 때. 생각건데 그렇게 장면이 똑같지 않습니까? 또 일어나시면 또 하얀 눈과 얼음, 뭐 무슨 산이나 뭐 초록색이 있는 건 하나도 없고, 그렇게 뭐 몇 달 동안 똑같은 장면을 계속 보시면서 가면 정말 정말 정신적으로도 막 헷갈리기도 하고 막 그런 일도 있겠네요. 심리적. 예, 예. 이제 아까 말씀 그런 게 이제 멘탈이 이제 서서히 동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대원들 간에 그런 것들도 미묘한 감정들 나고, 그래서 이게 한참 하다 보면은 한 20일 정도 지나면요, 여기가 내가 살던 지구인지 아니면 다른 외계인 곳에 와 있는지 그런 걸 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네. 보통 사람들은 일생 동안 에베레스트나 히말라야 등 한 번도 가보기 힘든 곳인데요. 히말라야만 30회나 다녀오셨대요. 다른 산들까지 합치면 아주 많은 시간을 극지에서 보내시는데 등반 안 하실 때는 주로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나요? 등반을 할 때는 이제 주로 강의를 다니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그 갔다 왔던 것들을 다시 정리해가지고 제가 일기를 항상 쓰거든요. 일기에서 했던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주로 매일 이제 10km씩 산을 뛰고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훈련을 합니다. 등반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홍 대장님 인터뷰를 찾아보다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 자연이 훼손되고 있는 광경을 직접 목격하시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등반을 처음 시작할 때랑 지금 비교해 보시면 실제로 어떤가요? 심각하죠. 정말 심각합니다. 저는 그걸 실제로 이제 보고 피부로 느끼고 경험했거든요. 빙하가. 그게 다 놓고 오면은 지구 바다 해수면이 6m 정도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위를 탐험을 해 가는데, 정말 실로 놀라운 거는 이제 눈이 1500m, 평균 1500m 쌓여 있는 그 위에 호수가 형성되어 있어요. 호수가. 오, 큰 레이크가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치 뭐 낙동강 한강 같은 그런 강이 흘러가고 있어요. 녹아가지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막 흘러가지고 이제 또 그 빙하수가 흘러내려가거든요. 그게 계속해서 바다로 유입이 되는 거죠. 유입되는 거 보면, 와, 실로 이거는 엄청난 좀 쇼킹한 거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떻게 이런 그 극지에서 사실은 그건 그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녹아가지고 물이 형성돼가지고 그게 바다 큰 호수가 만들어지고 강이 흘러가고 있고. 자, 우리 그러니까 등반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탐험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이 지구 환경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은 개발에 의해서 이렇게 환경이 많이 파괴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개발 이런 부분들 좀 더 이렇게 자중하고 좀 신중하게 해야 되고 필요하고, 실제로 히말라야 등반 같은 경우에 이제는 저희들이 등반을 가잖아요. 가면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식량 장비를 1000kg 정도를 가지고 올라갔다. 그러면 1000kg에 해당하는 예를 캔이라든지 이런 분들 싹 다 가지고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가지고 이 레전 오피스한테 다 검사를 체크를 다 받아야 됩니다. 심지어 저희들이 봤던 대변 이런 것들 저희들이 다 싸가지고 내려와야 됩니다. 실제로 다 싸가지고 내려오고 있고요. 그 정도로 히말라야는 지금 좀 많이 심각하게 그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지금 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도전하고 계신 로체 남벽은 어떤 곳인가요? 유일하게 수많은 국가들이 내노라는 산악인들이 많은 국가의 원정대들이 다 도전했지만 다 실패한 곳이 유일하게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체 남백이라는 곳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전 세계 산악계가 풀지 못한 당면된 과제로 남아있는 게 이 로체 남백이라는 곳인데, 한 번 도전하고 두 번을 도전 못하는 곳이 바로 이쪽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두렵고 한번 거기 매달리면은, 높이는 8,516m인데요. 이 베이스 캠프를 떠나서 정상까지는 3,300m가 이 벽입니다. 직벽인데 두 발이 지면에 닿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프론팅 포인트로 등반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는 전설로, 산악인들한테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예, 홍 대장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어려운 일을 왜 하시는 겁니까? 그게 좀 제가 제일 궁금했어요. 솔직하게 뚜렷한 이유라든지 철학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저는 정말 그게 다른 사람들은 어떤 동기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게 없고 그냥 순수 제가 좋아서 하는 거고요. 또 등반을 하면서 저는 솔직히 다른 사람들 어떻게 모르지만 저는 제가 등반한 업적이라든지 기록에 대해서 누군가가 저에 대해서 평가해 주거나 알아주길 바라서 등반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순수하게 저는 제가 좋아서 했던 거고. 이 홍성택 대장님을 모시고 우리 미주 동포들이 맨날 생활에 이렇게 찌들려서 있지 말고 좀 산에도 좀 가고 이런 좀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우리가 이 대담을 마련했는데 자꾸 이상한 얘기 나와서 너무 철학적이고 심오하게 들어가셨어요. 그런가요? 네. 아무튼 저기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언제부터 그런 어떤 열정을 갖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같은데. 예, 어릴 적부터 그냥 이렇게 강에 놀러 가고 산에 놀러 가고 이런 것들이 참 좋았어요.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즐겁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산악부의 동아리에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산을 본격적으로 이제 배우기 시작했고요. 졸업하면서부터 이제 한국에 좀 유명한 허영호 선배라고 있는데 이 형님 만나면서 같이 이제 베스트 등반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그 오몽길 대장 이 형 만나고 박영 대장 만나면서 같이 이제 거의 한 28년, 25년 이렇게 같이 등반을 해왔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여기까지 왔던 겁니다. 이게 가장 힘든 게요. 사실 등반보다도 이 협찬을 구하는 게 이게 가장 힘든 겁니다. 이게 오히려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홍 대장님한테 또 방금 이야기를 듣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고행의 길을 가고 계셨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손에서 팔에서 그냥 그 소름이 쫙 이렇게 돋는 느낌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베링에 거기 그 얘기도 한번 듣고 싶은데. 저도 베링의 이야기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베링에는 등반 이게 북극의 어떤 축소판이에요. 베링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다시는 너무나 지나오니까 생각하는 건데 너무나 위험했고, 베링해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너무나 또 가혹했습니다. 이쪽은. 그렇게 장기간 긴 시간 동안 그렇게 가다 보면 항상 먹는 게 부족함을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정말 인간적으로 남몰래 먹고 싶은 생각 안 드세요? 어떻게 말도 못할 만큼 배고프거든요. 밥을 제가 하거든요. 밥을 할 때 그 당시에 이제 버터를 이만한 걸 가져가요. 그럼 그거를 반을 쭉 잘라가지고 그거를 이제 국에다 넣거든요. 그럼 그걸 넣으면서 선배들이 안 보면은 그 반을 자르고 또 반을 잘라가지고 그걸 제 입에다 그 생 버터를 그냥 입에다 넣어요. 막내 때는 그랬는데 대장이 되면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배고파도 이걸 제가 대원들을 생각해서는 또 많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우리 마지막으로요. 우리 미주 지역의 탐험가를 꿈꾸는 이 산악인들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 등반을 어떤 업적이라든지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등반하고 이런 거는 저는 사실 좀 싫어하고 그런 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해요. 어디까지나 그냥 순수하게 내가 좋아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등반을 추구를 하고 내가 원하는 등반을 색깔을 가지고서 그 RPG를 추구하는 게 가장 행복하게 사는 행복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다른 것보다도 이 산에는 진짜로 꼭 가보면은 풀, 나무, 숲, 원상 그대로 자유만 있지 여기에 어떤 오해라든지 법률이나 이런 게 없거든요. 이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또 추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보고 느끼고 이런 시간들을 좀 많이 보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네. 더 많은 암벽 등반을 하고 막 이런 전문성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추구하면서 RPG 자기 색깔을 찾으면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네. 한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죠. 자, 우리 홍성택 대장님의 저서로는 5급지 아무도 밟지 않은 땅이 있고요. 영국의 유명 출판사에서 출간되어 전 세계 각지 청소년들에게 읽혀지는 익스플로러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컬럼버스, 로알 아문센 등의 역사적인 전 세계 탐험가들과 함께 한국인으로는 아니 아시안으로는 처음으로 홍성택 대장님이 소개되었습니다. 요즘 아시안 혐오 범죄 등 불안하고 위축되는 시기에 홍성택 대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미주 동포로서 꿈과 희망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좀 마무리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네. 예, 홍 대장님 많은 시간을 산에 계셨지만은 아니면은 뭐 오지에 있고 극지에 계셨지만은 거기를 가기 전에 그 가기를 위한 어떤 체력 관리나 어떤 그 피지컬 트레이닝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예, 사실은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요. 그 어떤 기술을 익히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체력이거든요. 체력에서 그 피지컬을 올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심폐량이라든지 근력, 지구력을 키우는 건데 그래서 저는 계속 달리기, 마라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산을 매일 산을 10km를 뛰거든요. 이제 산 뛰는 건 좀 많이 힘들고 그냥 하루에 5km 정도 처음에 이제 달리기를 안 하셨다면 달리기나 수영이 좋은데 수영보다는 달리기가 훨씬 낫거든요. 달리기만 해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앞으로 많은 도전을 하실 텐데 많이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많은 그런 도전과 그 행복을 가지시기를 감사합니다.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셨고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홍성택 대장님 정말 재밌는 얘기 아주 신비스러운 얘기 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즐겁고 편안한 시간 보내시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